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찬일 박사님 모시고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그 고려 고란 전쟁 보시죠. 저는 그 매주 그냥 빼놓지 않고 보고 이렇게 들어와서 못 보면 다시 재방송을 통해서라도 계속 보곤 합니다. 들어가서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고려와 고란과의 전쟁이 그때 시점이 우리 지금 한국 현실과 비슷하게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려가 지금 고란한테 이제 점령을 한번 당했죠. 그래서 황제가 청주 지방을 거쳐 나주까지 도망치는 와중에 반란이 일어나고 내부 반란, 황제를 시해해서 고란과 협력하려는 이 내부 원수들,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양장군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겨우 지탱할 수 있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아니 또 황제가 이 군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고려와 결탁하면서 황제를 내쫓으려 하고, 또 그 내부 충주의 한 호족이라는 반역자가 족과 내통해서 황제를 친조 형식으로 팔아먹으려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밖의 족보다 안의 족이 더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북한은 전면전을 각오하고라도 국지전 도발로서 한국을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지전 도발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경제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군사분계선상과 소해상에서 계속해서 포사격전이가 들려오고 교전이 벌어진다면 이 한국 경제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입니다. 그러나 이 국지전이 전면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국지전이 정신 타격, 원점 타격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양쪽에서 다 이미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도 원점을 모두 쑥대밭으로 괴멸시키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 차관은 정권 종말까지도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국 차관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북한이 한국으로 핵으로 공격한다면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 종말이 고하기 전에 북한의 핵이 얻어맞으면 우리가 먼저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몰렸는데도 정치권은 지금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물거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 안찬일 박사님 모셔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안 박사님, 지금 이거 안 박사님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도 많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 특히 북한 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 또 탈북민 문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오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속에서 지금 개탄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게아니라 이번 총선은 뭐 제2의 건국이다 뭐 이렇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국민들도 많고, 또 이제 앞서 쭉 잘 설명해 주셨지만 김정은은 지금 서해 NLL을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 해상 국경선이라고 말하고 해상 있어요. 군사 경계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언제든지 자기네 국경선을 넘어오는 건 침략으로 간주하고 전쟁하겠다. 이 선전포고입니다. 국경선으로 선언한 그렇죠.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가 다시 여기서 선거에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뭐 진보 세력이 승리하느냐, 이 의석수에 따라서 여의도를 누가 점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정책이 다시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북한에 좀 비율을 맞추는 쪽으로 가느냐, 이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탄식 이런 걸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좀 귀담아 듣고 그냥 국민이 원하는 대표가 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 뭐 야당이서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자기 줄대로 또 하니까 막 단식에 들어가는 사람, 뭐 삭발까지 하고 삭발하는 사람, 패배 사람이 많은데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그만큼 권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줄이 길다는 건 권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수뇌부가 뭐 혈연 또 뭐 지연, 학연 이런 그 정실관계로 후보를 뽑지 말고 그냥 정말 그 지역
주민이 누가 원하는가는 대충 다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탈북민도 뭐 보수 쪽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뭐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 이때까지 배지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이도 어리거니와 자기는 저 탈북자도 아니고 난 MZ세대입니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도 탈북민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광화문 대거리에서 머리 삭발하고 뭐 이게 혈서 쓰고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알아주고 이저 김성대학 출신이라면 무조건 이게 찍어주는 이런 걸 우선 보수당에서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야당을 난 탓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래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아요 지금 뭐, 내분이 좀 낫고 예. 그나마 이제 뭐 김무성을 비롯해서 유승민도 전 의원도 지금 돌아오고 김무성이 뭐 후배들이 정치하는 꼴이 너무 한심해서 내가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일단 나라가 망하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거 보니까 공정하게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서 예. 나 이제는 물러난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참 정말 가지각색 다 한다. 아마 물러나면 뭐인가 또 요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아마 뭐 한 자리 또 뒤에서 분명히 할 거야. 두고 봐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많은 이제 그 김성태 의원. 예. 그 김성태 의원이 참 그래도 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되는데 노력도 예, 많이 하고 맞습니다. 삭발도 하고 딸 문제 때문에 예. 울기도 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했던 분인데 예. 울면서 그 자기 지역구에서 그 공천 못 받으니까 예. 그래서 큰 비판을 하다가 예. 그래도 수능원 뒤로 나가겠다. 예. 그러니까 또 뒤에선 이제 그 사람도 뭐 이제 하나 또 뭐 요당이 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자리가 300개도 남아되는데 어디 하나 갈 거다. 제가 봐도 뭐 그것도 도의적으로 보내야죠. 그렇죠.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안 보냈습니까? 문재인 네. 정권 때는 더 했죠. 똑같습니다. 뭐 똑같고. 맨 그냥 운동권 좌파 친북 정북 떨고도 여기저기 통일부 사나이도 멍땅 그런 인간들 예. 외교부 사나이도 나는 빨개 아니다 나 마치도 뭐 중도 보수처럼 이야기하던 그건 나 어째 그리고 나서 외교연구원 원장으로 가니까 예. 문재인 정권 때 갔죠.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 뭐 그렇죠. 통이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뭐 예. 하얀 분 거기 가서는 북한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그래도 자기는 친북 정북이 아니다 했는데 그대로 친북 정북인 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야당은 야당이지만 그래도 나라가 바로 세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이 여당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위원장 간에 또다시 내부 마찰이 생기고 친윤과 한동훈과의 꼴끄러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언제 이 공천이 종료가 언제 되는 겁니까? 이게 알고 계세요? 아마 4월 10일이죠. 예, 총선은. 총선은 4월 10일에 진행되지만 3월 아마 초중순에 이게 모든 비례대표까지 다 공천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어쨌든 3월 초? 3월 초순까지 비례대표 아직 안 받았나요?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신청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비례대표는 이제 비례정당이 각각 생겼으니까 공지를 해서 며칠 날부터 비례대표 접수 받는다. 그러면 이제 아니 비례위생정당 만들어서도 거기도 주지만 예. 국민의힘에도 비례대표 자기네도 신청 받을 거 아닙니까? 안 받아요 거기는? 그건 안 되고 이제 위성정당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그 당에 이제 비례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당을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 비례 위성정당이 생겼으니까 그 당에 이제 투표를 하고 만약에 그 당을 몰라가지고 국민의힘에 당 투표도 있잖아요. 당. 당 투표는 이제 그 지역의 후보자만 이제 찍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설명을 지금 해야지. 당이 10개가 있다. 자, 예. 민주당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예. 뭐 자유통일당 뭐 많잖아요. 예. 그럼 이 당을 자유통일당을 찍었다. 예. 그럼 자유통일당을 5% 이상 투표를 받으면 한두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찍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위례 정당인지 뭐 위성 정당을 찍으라 그래도 몰라서 국민의힘 찍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글쎄 그런 건 이제 다 당에서 이제 다 브리핑을 해서 잘 알려주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그래도 이 젊은 양반이 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잡은 면에서는 좀 적습니다. 아까 갈등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수면 아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지금 뭐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좀 요란을 떠는데 그 뭐 당 비명, 친명 해가지고 예, 비명 아주 행사, 화가, 친명 예. 행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당의 이제 리더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에서 이번에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보수가 좀 많이 당선돼야
또 나라가 안정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보수가 많이 당선되려면 국민들에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렇죠. 지금은 당을 보고 찍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람을 보고 찍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국가 안보관이 투철하고 국가와 국민, 지역인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줘야죠. 그럼 그렇죠. 보수가 뭐 국민의힘이 당이 됐건 뭐 무소속으로 나왔건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됨을 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정치를 안 한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죠.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면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일해 왔는지를 분명히 국민들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누구 줄을 서고 누구 공천을 받고 공천도 잘해야 되지만 예. 이 정치가 바뀌려면 저는 우리 국민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 바뀌지 않으면 이 썩은 정치는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예.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젊은 사람이 와서 국민의힘을 확 뒤엎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뭐 이제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뭐 친윤계니 뭐니 지금 뭐 태클을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거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네. 누구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하게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의 지지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아니면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게 된다면 안찬일 박사와 같이 30년 4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쳐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안찬일 박사 단연코 탈북민 중에서는 1위고 또 탈북민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탈북민들을 이끌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그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비례대표로 탈북민을 대표해서 뽑는다면 이런 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뽑고 또 뭐 외교관이 됐다고 해서 뽑고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고 해서 뽑고 외고대학 나왔다고 해서 뽑고 북한 고위층에서 왔다고 해서 뽑고 이래서는 국민의힘이 탈북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 그 말씀만은 고맙고 탈북민 중에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을 하면서 농담들을 많이 주고받는데 우리 시청자들의 뭔가 좀 유머를 제가 동원한다면 농담 중에 안 박사는 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뭐 북한에 이제라도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증을 들고 오면 바로 비례대표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뭐 김일성 대학 졸업증 받고 와도 저 바이든보다도 한참 어리니까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유머를 쓴 적이 있는데 어쨌든 탈북민 비례대표가 과거에 잘못 가서 지금 탈북민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든 뭐 민주당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민들이 과연 누가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게서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탈북민 3만 5천 명이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 나와서 다 그 떳떳이 보살필 수 있고 그 애로 조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와서 이 탈북민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외교관이 돼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탈북민 사회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3, 40년 동안 이끌어갖고 봉사를 했던 안찬일 박사님 같은 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라고 해도 저는 안 갑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 또 앞으로도 이 남북관계 이렇게 계속 적대적인 관계만은 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북한 2,500만 북한 일반 주민들을 그들의 생계 문제, 인권 문제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민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